레빗에서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밀리 형상을 만드는 5가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이 작업실에 책상 하나를 패밀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프로파일 패밀리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에 새로 작성해 패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패밀리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그에 맞는 카테고리 패밀리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터법 가구 패밀리 템플릿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패밀리 템플릿이 열렸는데요. 이 템플릿은 우리가 앞서 만들어 봤었던 프로파일 패밀리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새롭게 5가지의 패밀리 작성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3D 형상을 가진 패밀리는 만들 때 이 5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각각의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돌출, 첫 번째 도구를 사용해 보면요. 돌출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그리기 스케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아무렇게나 그려주고 특성 창에서 돌출 시작과 돌출 끝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정된 값만큼 위로 쭉 뽑아내주면서 돌출시켜서 우리 스케치업의 푸시풀처럼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가 바로 돌출이 되겠습니다. 돌출 끝을 1m로 이렇게 설정해보고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D뷰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그린 스케치가 1m만큼 쭉 뽑아내지면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양한 스케치를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케치가 그려졌다 하고 돌출 시작과 돌출 끝에 이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혼합 도구는 돌출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혼합 도구는 돌출 시작 부분의 스케치와 돌출 끝의 스케치를 다르게 가져가서 이것을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혼합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용해보면요. 혼합을 눌러주시고 제일 먼저는 우리 기준 레벨, 그러니까 돌출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그 스케치를 정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렸다 했을 때 이제 시작 부분의 스케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 상단 편집이라고 새로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 상단 편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는 상단, 그러니까 돌출이 끝나는 지점에 그 기준 레벨의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출의 시작 부분과 돌출의 끝 부분을 스케치를 다르게 가져가서 이것을 돌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혼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끝을 800으로 이렇게 지정해보고 완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D뷰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요. 우리가 기준 레벨에서 그렸던 네모와 돌출 끝 부분에 그렸던 이러한 육각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3D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으로는 회전입니다. 회전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요. 회전은 2가지 메뉴로 나눠지게 됩니다. 경계선과 축선이 있습니다. 축은 어디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돌릴 거냐라고 축선을 설정해 주시는 거고요. 경계선은 이 축을 중심으로 어떠한 스케치가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스케치 정의가 바로 경계선으로 정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축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선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우리 선 그리기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스케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계선에 스케치를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3D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 레벨에 이렇게 축이 이렇게 하나 한 줄 그려졌고요. 이 축에 딱 붙어서 스케치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스케치가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각각 설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놓고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그린 스케치가 한 바퀴 삥 둘러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회전이라는 도구를 우리 전면, 그러니까 인면도 상에서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축선을 그려주고 경계선을 컵의 모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주게 되면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러한 컵의 형상을 가진 객체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네 번째 도구는요, 스윕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스윕이라는 도구는 우리 프로파일 패밀리를 작성할 때 아주 많이 해본 그 기능이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케치업의 팔로우미랑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경로에 지나가는 모양을 정해 주시게 되면 경로를 따라 쭉 이동하면서 3D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윕 혼합 기능은요. Follow me는 Follow me인데 요 끝에 있는 요 스케치와 요 끝에 있는 요 스케치, 그러니까 돌출 시작 부분과 돌출 끝 부분의 스케치를 다르게 가져가서 혼합해서 이렇게 3D 객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스윕 혼합이 되겠습니다. 스윕 혼합은 스윕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스윕 혼합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경로 스케치를 통해서 경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곡선으로 경로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3D 뷰에서 보면 경로는 단일 경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경로를 이렇게 꺾어지는 선으로 잇는다고 해도 지금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이렇게 꺾어지는 경로에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윕 혼합에서 경로는 단일 하나의 선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야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경로가 이렇게 하나가 잘 그려졌기 때문에 경로에 대한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프로파일 첫 번째와 프로파일 두 번째 각각 그려주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프로파일 패밀리를 활용하신다면 프로파일 1 선택을 누르시고 프로파일 로드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 편집 눌러서 직접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가 이렇게 저는 아무렇게나 그렸고요. 완료를 눌러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2 선택으로 가서 프로파일 편집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에 대한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고 이제는 경로가 잘 그려졌고 프로파일 1과 2가 잘 정의됐기 때문에 스윕 혼합에 대한 전체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 스케치와 두 번째 스케치를 경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이러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작성의 5가지 도구 옆에 이렇게 보이드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보이드 양식의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보시게 되면요. 5가지 도구긴 도구인데 보이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보이드 도구는 만들어진 객체에 구멍을 뚫거나 만들어진 객체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보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드 양식을 이용해서 보이드 돌출로 내가 이 객체에다가 구멍을 가운데다가 뚫고 싶다 할 때는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돌출 시작과 돌출 끝을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 주시고 편집 모드 완료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내가 그린 스케치 그 부분만큼 객체가 잘려 나가게 되게 되는 거죠. 작성의 보이드 양식에 보이드 스윕을 이용해서 경로 선택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경로로 잡고요. 완료. 프로파일 편집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약간의 모서리 곡선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살짝 그리고 곡선을 주기 위해서 끝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살짝 연결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편집 모드 완료를 이렇게 누르시고 최종적으로 편집 모드 완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객체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스케치가 한 바퀴 삥 돌면서 객체를 깎아 나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5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작업 기준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로파일 패밀리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패밀리를 만들 때도요, 이 작업 기준면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이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에 옆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걸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요? 작성에 보이드 양식, 보이드 돌출을 하게 되면 스케치가 여기다 이렇게 아무리 구멍을 뚫으려고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도 이렇게 평면상에 스케치가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구멍은 이 상태에서는 뚫리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벽면을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벽면의 수직인 면에 스케치를 그려야지 요거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작업 기준면이었죠. 작업 기준면의 설정 파트, 여기 설정에 화살표를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 작업 기준면 설정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아니면 객체면을 그냥 선택해서 객체면을 작업 기준면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면 선택을 이렇게 눌러서 내가 이 객체의 이 옆면을 작업 기준면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는 이 면이 작업 기준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스케치가 이 기둥처럼 생긴 이 객체의 수직면에 이렇게 스케치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옆면에 구멍을 뚫으실 수도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작성 도구를 이렇게 작성하실 때는요, 항상 내가 세운 작업 기준면이 어딘지를 늘 잘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객체가 만들어야 되는지를 작업 기준면의 관계를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